안녕하세요. 차트 뼈 때리기의 깔깔이형입니다. 요즘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기관이 보는 지표다, 기관의 평균 단가다, V압에 대한 속설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V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그냥 평균 단가라고만 알고 쓰면 단타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V압이 왜 기관 트레이더들의 기준선이 되는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계속 털리는지 오늘 차트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V압은 볼륨 웨이티드 에버러지 프라이스, 그대로 번역하면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가격일수록 이 평균 계산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V압은 단순한 평균 단가가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가장 힘이 실렸던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V압 위에서 움직이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서 움직이면 평균 가격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결국 V압은 하루 동안 시장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전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시초가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장 시작하자마자 V압을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이게 더더욱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V압이 안정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프리장이 생기고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격 갭은 줄었지만 단타 종목들은 장 초반 거래량이 더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장에서 쌓인 주문에다가 시초가 주문과 초기 세력 개입까지 겹치니까 오히려 초반 변동성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V압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V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이걸 기준으로 매매하면 의미 없는 손절만 반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장 초반 V압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V압이 오늘 시장의 중심선 역할을 하려면 장 초반 물량이 다 소화된 이후 보통 1시간 전후 지나야 안정된 기준선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가 V압이 비로소 심리선으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일부러 실패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딩 유튜버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안전한 매매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입을 못해서 수익을 못 냈다?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샀으면 올랐을 텐데, 이런 건 가상세계에서나 존재하는 매매죠. 하지만 섣불리 진입했다가 손실나고 물리는 건 진짜 돈이 빠져나가는 실제 손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실패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에서 장 초반 V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G2G바이오 1분봉 차트입니다. 단타 매매 특성상 1분봉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V압 지표부터 추가하겠습니다. V압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V압 지표입니다. 요 파란색 점선은 오늘 장 시작이 되는 9시 기준선입니다. 잘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전일의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V압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초보자분들께서는 V압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V압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 안에서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V압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주식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분들도 V압 밑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래량을 쏟아내며 V압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후로 오늘 하루 동안은 계속 V압 아래에서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차트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고요. 오늘 장 초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 갭 하락을 한 후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파락을 하고 상승으로 나오는 차트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파락하고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V압 돌파 이후 진입 타점으로 잡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V압 아래로 빠지면서 쭉 오늘 하루 동안 계속 V압 아래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시초가 매매에서 이렇게 V압이 우리에게 거짓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V압이 안정된 이후 차트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변동성이 사라지고 가격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V압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기준선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모여있는 중심선이 됩니다. 자, 실제로 사용되는 V압 주변에서의 세 가지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장에서 V압 눌림목 반등 매매입니다. V압이 안정된 11시 이후입니다. 가격이 V압 위에서 흐르다가 눌릴 때 이 선을 지지로 삼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단타에서 가장 안정적인 진입 구간 중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왜 이 구간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장 초반 거래량이 없어 보고 있었던 종목이 아니라면 종목 포착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상승이 나온 이후 포착이 가능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에서 V압 되돌림 실패입니다. 역시 V압이 안정된 10시 이후 가격이 V압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지만 V압에 눌리는 자리,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지만 V압에 눌리는 자리. 다른 매매 기법으로 V압 아래에서 단타 매수를 했을 경우 이 구간이 바로 매도 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V압 돌파 매매입니다. V압선이 안정화된 이후 장중에서 V압 밑에서 횡보하다가 V압을 돌파하는 구간인데요. 이건 단타에서 추세 전환 또는 모멘텀 매매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V압 매매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가 나오면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V압이 안정된 이후에는 지지, 저항, 돌파 이 세 가지 패턴이 가장 정확하고 실전적으로 포착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 보완 매매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V압만 보고 매매하면 가짜 돌파나 가짜 반등 때문에 손절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V압의 지수이동 평균선인 EMA 10, 20, 51선을 함께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EMA를 많이 다뤘는데요. 혹시 EMA만 쓰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단타에서 여러 지표를 한꺼번에 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진입 타이밍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실용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EMA 조합부터 먼저 안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표들도 앞으로 하나씩 검증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매매 이야기로 돌아가서 차트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에서 보라색은 51선, 파란색은 21선, 빨간색은 11선입니다. 아까 실패 사례로 보여드렸던 인벤티지 랩 차트입니다. 만약 이때 EMA 10, 20, 50 선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매매를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51선 아래에 역배열로 되어 있는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매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차트입니다. V합선에서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이평선은 역배열 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돌파를 했다고 진입을 했다면 크게 물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켜져 있었다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트입니다. V합선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11이평이 V합을 돌파하는 순간 진입을 했더라면 V합 돌파 이후 굉장한 상승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V합선에서 횡보하던 차트가 정배열이 되면서 V합선을 돌파하는 순간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V합선만 아닌 이평선과 함께 매매를 하시면 더욱더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EMA 10, 20, 50 이 세 가지는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EMA 10은 단기 속도, 모멘텀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지금 가격이 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튀었다가 빠질 자리인지 판단하는 역할이죠. EMA 20은
추세가 유지되는지 무너지는지 알려주는 경계선입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면 가격이 EMA 20 아래로 쉽게 빠지면 안 됩니다. EMA 20을 추세의 바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EMS 50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EMA 50 아래에서는 EMA 돌파나 EMA 10 돌파가 나와도 대부분 가짜 돌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EMA 50 위에서는 매수세가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매수 타점은 EMA 50 위에서 EMA 20이 지켜지고 그 위에 EMA 10이 V압을 돌파해 올라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 구조는 시장 평균 단가, 단기 속도, 추세 유지선, 중기 방향성이 모두 상승종으로 정렬된 구간이라서 가짜 신호가 자연스럽게 많이 걸러지고 단타에서 최소한의 안전한 매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조합 하나만 정확하게 보셔도 실수 매매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V압이 왜 단타에서 기준선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지까지 차트로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V압 조합은 초보자분들도 따라 보시면서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불필요한 손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 틀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로 단타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중기나 스윙 관점의 매매부터 익숙해지고 차트가 눈에 조금씩 익었을 때 단타를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단타는 많이 먹는 매매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남는 매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지표들도 하나씩 검증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통하고 어디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까지 차트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리딩이 아니라 교육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매매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뼈 때리기의 깔깔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